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지금 좀 일찍 와서 우리 국장님이 왜 빨리 안 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 근처 와서 시장을 일대를 다 돌아봤거든요. 떡볶이도 먹고요. 찐빵은 3개 이상 해야만이 팔린다라고 해서 못 사 먹고요. 떡볶이 호떡 사 먹고 튀김 도너츠 사 먹고 하면서 이게 쭉 돌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고향이 제주도고 지금은 반은 서울에 있고 반은 제주도에 있으면서 일을 하는데 진짜 사투리를 쓰는 지역은 얼굴 표정이 밝지 않으면 다 불친절해 보여요. 제가 여기 지금 쭉 다니면서 이렇게 봤는데 여기 옆에 호떡 가게 사장님만 얼굴이 밝고요. 나머지는 다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막 화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호떡 사장님에게 얘기 물어봤어요. 사장님은 부산이 아니죠? 고향이. 했더니 저 부산 맞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한 1시간 반 동안 여기 일대를 다 돌면서 이게 뭔가 했는데 왜 이렇게 저투태세예요? 무서웠어요? 라고 했더니 아우 우리 부산은 사투리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러는데 맞아요. 그래서 사투리를 쓰는 분들은 얼굴 표정이 밝지 않으면 다 무서워 보여. 화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떠세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좀 더 밝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으면 사투리를 쓰지 말든가 아니면 표정을 밝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 어떤 게 편하세요? 어떤 게 편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과거에 한 20년, 30년 동안 해왔던 고착되어 있는 이 표정이 있어서 얼굴을 밝게 하기가 힘들어요. 습관이 돼 있어서.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앉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자, 시작. 표정으로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말투가 부드럽지 않으면 우리가 언어라는 거는요 비언어적인 메시지와 언어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거는 언어적인 메시지, 비언어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말투와 표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메시지가 돼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밝은 표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두 글자를 한 단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은 우리 시작, 우리 상가 물건이 아니라 땡땡을 사러 온다. 뭘까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물건을 사러 시장을 왔다라면 지금은 뭘 사러 올까요? 오, 자 우리 선생님에게 박수, 우리 사장님에게 박수. 어떤 경영을 하십니까? 전복 수산물. 대를 이었어요? 가업을 물려받은 건 아니고요. 너무 젊어 보여서. 자 우리 시장에, 우리 상가에는요 고객들은 예전에는 물건을 사러 왔어요. 지금은 뭘 사러 와요? 우리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어요? 뭘 사러 올까요? 경험을 사러 오죠. 경험을 아주 중요시 여겨요. 이 경험을 억지로라도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게, 우리 시장, 우리 상가, 뭘 사러 온다고요? 포목을 사러 오는 게 아니고 전복을 사러 오는 게 아니고 경험을 사러 왔다가 전복을 사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험을 시켜줄 것인가? 우리 시장에는 고객들을 어떤 경험을 시키게끔 해줄 것인가? 이제는 사고의 생각의 기반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 시장에는 무슨 경험을 하러 올까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부산에는 시장이 어마장장하게 많아요. 맞죠? 대표하는 시장들도 많고 유명한 시장들도 많고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오셨다가 간 시장도 있고 그러면서 왜 그러면은 대통령은 그 전통시장을 갔을까? 투표권이 많아서? 그게 바로 경험이거든요. 어렸을 때 뭐 했어요? 경험이 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 손잡고 갔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추억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고, 추억은 뭘까요? 곧 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들이 모이는데, 자, 우리 시장에는 그래서 점점점 시장은 혁신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전통 시장은 이제는 곧 뭘까요? 관광지예요. 관광지가 옆에 시장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시장, 주변에 있는 상가들도 같이 잘 돼갑니다. 이게 우리는 경제 효과 중에 나비 효과라고 해요. 파생되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이제는 물건을 사러 오는 곳이 아니고 관광을 기반으로 경험하러 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이 시민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구민들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서 와요? 전국에서 몰려요. 전국에서 오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왜? 관광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관광지인데도 어떤 관광지다? 이 감성관광지예요. 네트로 추억을 소환하는 관광지, 어머니의 정을 느끼는 관광지, 과거의 나의 어릴 적을 느끼게끔 하는 관광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관광지가 아니고 어떤 관광? 감성, 나의 내면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관광지예요. 그런데 그런 관광지인데 오늘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말이 거칠어, 표정이 어두워. 그럼 자꾸 눈치 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부정적인 경험에 요즘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 서울 가면은 진짜 관광지로서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광장시장, 경동시장. 그래서 요즘 보면 릴스나 이런 짧은 영상들 보면은 광장시장에 대해서 어마장장하게 부정적으로 나와요. 바가지 요금이다, 불친절하다, 불결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될까요? 광장시장은 점점 사라지면서 또 다른 시장들이 활성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광장시장은 국내에 있는 관광객들만 가는 게 아니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어마장장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K푸드라고 떡볶이, 김밥들을 엄청 팔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먼저 한번 과거에 한 2, 3년 전서부터 나오는 이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자, 보세요. 무인점포. 요즘에는 뭐예요? 편의점도 무인점포 많아요. 그쵸? 이제 상점가들도 무인점포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뭐 여행 예능 많고 요즘에 먹방 유튜버들이 예능으로 막 하고 있는 것들 많이 나오죠. 앞으로 더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스타 업체들 막 하면서 여기 떡볶이 맛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파생되는 효과들이 엄청 많은데 이것도 소비의 심리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챗 GTP 변이 나와가기 시작을 하고요. 자, 편의점에서 요즘에 뭐가 나와요? PB 상품이라고 해서. 요즘 그냥 빵 가격이 엄청 비싸대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PB 상품으로 빵을 저렴하게 나오는데 맛도 좋아요. 이런 소비를 즐기는 사람들도 엄청 많거든요. 이게 경쟁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는 편의점은 그냥 물류고 받아서 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편의점에서 직접적으로 뭘 할까요?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브랜드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거기다가 뭘 보냐면 복고 아이템, 요걸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복고 아이템. 자, 우리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는 복고에 아니에요. 복고예요. 이 트렌드에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고향사랑 기부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자, 여기와 여기를 한번 보고 여기도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식당이나 이런 데는 요즘에는 줄서기 앱도 있어요. 줄을 서주는 앱이 있어요. 뭐 주문하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 시장 사장님 계세요? 식당 사장님. 식당에 요즘에는 앱을 깔아서 모든 것들을 IT 기반으로 안 하면 이제 30대, 40대는 불편해해요. 테이블 오더에 결제하게 하고 키오스크로 결제하게 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카페 가면 키오스크 하려면 막 불편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돈 있어도 커피 한 잔 못 먹는 세상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떠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더러운 세상이라고. 돈 있어도 커피 한 잔을 못 먹겠다. 이거 누르기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이게 간편하게 나오니까 알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이용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사람이 와서 주문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게 하는 시대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 복고 아이템.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 상점가들은 다 복고 아이템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고 아이템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런 예전에 팔았던 것들이 마구마구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예요? 간판들도 예스러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는 기반 속에서 우리의 시장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을까 보면, 자, 여기 브라보콘 다시 뭐예요? 신제품으로 나왔어요. 브라보콘 다 아시죠? 모르는 분 사장님 아세요? 네. 브라보콘은 우리의 아이스크림이거든요. 모르는 분이 없는데 지금 중학생들도 브라보콘을 좋아한다. 이들에게도 판매가 되고 있다. 다시 아이템으로 나온 거예요. 다시. 자, 요 뭐예요? 약과. 약과인데, 자, 약과가 아주 유명한 상점에서 이렇게 상품을 구입을 못하니까 약과가 한 3년, 4년 전서부터 계속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약과 모르는 분. 나는 과거에 약과 먹었다 하시는 분. 어렸을 때. 네. 그쵸? 근데 요즘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약과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줄 서서 약과를 사다가 결국은 못 사니까요. 어떤 약과를 사게 되는 줄 아세요? 못난이 약과. 우리 야채와 과일만 못난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약과도 완제품을 만들다가 파손된 것들 있죠. 그거라도 나는 살게요. 왜? 줄을 섰는데 살 수가 없으니까. 예, 결국은 못난이. 이것도 살게요 라고 해서 못난이 약과, 이것을 팥쥐 약과라고 하더라고요. 제주에는 귤을 팥쥐 귤이라고 하거든요. 못난이 귤을. 근데 이거 팥쥐 약과로 해가지고 이 또한 브랜드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오픈런 하면서 찾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제주도에 저희 회사 옆에 찐빵집이 있어요. 그냥 팥찐빵, 하얀 찐빵 있죠. 이런 찐빵이 있는데 오픈런 합니다. 근데 거기에 고객들이 몇 살인 줄 아세요? 대부분 20대? 줄을 서 있어요. 우리 과거에 그 찐빵을 먹었는데 왜 그게 줄을 설 정도로 맛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요, 뭘 할까요? 고객들은 맛있다라고만 하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내려와요. 부산에서 제주도까지도 내려와요. 그걸 맛보기 위해서. 그런 소비의 심리가 갖고 있다. 이거 뭔지 아세요? 미숫가루 라떼. 이미 많이 나왔죠. 이런 복고풍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사진기를 들고, 과거의 사진기를 들고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점점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뭘까요? 성수동 아세요? 성수동이 지금 핫플레이스가 됐는데, 이게 이제 한 10년 정도 됐잖아요. 이 지역이 발달하기 시작을 한 지가. 근데 성수동이 어떤 곳이었어요? 예전에 공업사 지역이었어요. 지대가 다 공업사였거든요. 기계 냄새, 기름 냄새가 나는 다 이런 지대에 공업사 안에 뭘 해요? 와인집을 차리고, 공업사 안에 옷가게를 만들고, 공장 안에 옷가게를 만들고, 이러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유입을 하다가 이제는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또 하나의 지역의 관광지가 됐다라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다 복고를 소환하는 거예요. 과거를 소환하는 형태거든요. 과거를 소환하는 형태의 심리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제2의 성수동은 이제 서울에 있는 물레동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거기다가 보세요. 자, 우리 과거를 소환하면, 시장에서 소환하면 뭐예요? 꽈배기, 마약김밥, 요것도 약과인데, 이거 제주도에서 유명한 약과예요. 요거는 보통의 약과죠. 지금 전통시장에서 유명한 것들, 핫플레이스로 키워드로 올라온 것들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시장의 주요 고객들은 어떤 분들이시냐, 이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시대에, 이런 어떤 소비의 행태가 지속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고객, 요즘에는요, 한국의 경제를 장악하는 나이대가, 지금 현재 나이대가 몇 살인 줄 아세요? 3040? 2030? 20대, 30대?
아니에요. 4050. 4050. 예. 40대, 50대. 예. 60대, 50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 아시죠? 베이비 부머 세대가 어떤 세대인 줄 아세요? 60년대생. 60년대생 우리 사장님들. 예,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 자, 60년대생 사장님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거든요. 50년대생 계세요? 예. 전쟁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전쟁 세대. 예. 70년대는요. 70년대. 예. X세대라고 이야기하죠. 80년대. 90년대. 예. 80년대 사장님 계세요? 80년대. 이분들도 지금 40대예요. 80년대도 40대. 예. 애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M세대거든요. 예. 이제 90년대 후반, 예. 2000년대 세대 G세대라고 하고요. 예. 그 세대 이후에는 알파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느 세대가 지금 현재 경제를 장악하느냐? 우리 시장에도 한번 보세요. 소문을 내는 건 230 맞아요. 20대, 30대들이 소문을 내는데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소비를 하는 분들은 50대 제일 많대요. X세대. 그리고 더 많은 큰 돈을 쓰는 분들은요. 60년대인데 60년대 초반은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SNS 잘 못하고요. 요렇다라고 합니다. 근데 65년생 이후는 SNS도 잘하고 이 핸드폰 다루는 게 어렵지 않대요. 그래서 지금 나이 한 60세 정도 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 60대 초반부터 50대까지는 아주 경제에 기반하는 작은 돈을 잔잔하게 쓰는 게 아니고 큰 돈을 팡팡 쓰는 이런 경제의 흐름을, 예, 장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옆에 사장님들 한번 손 이렇게 한번, 예, 강강술래 손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강강술래 손. 예, 강강술래 손이 뭔지 아시죠? 자, 예, 자, 손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으시고요. 이렇게 들으시고, 예, 절대 옆에 있는 사장님은 적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네, 적이 아니고 우리는 공생하는 협력이에요. 자, 그래서 왜 이게 손을 빨리 왜 내리세요? 계속 잡고 계세요. 네, 내리지 말고 계속 잡고 계세요. 언제 이렇게 손을 잡아 보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우리는 상생의 관계입니다. 자, 손 잡고. 자, 우리는 상생의 관계입니다. 제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자, 내려도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고객들은 경험하러 우리 시장에 오고 상점가에 오는데 경험할 거리가 없으면 절대 오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 혼자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라고 해서 절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상생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만이 우리 시장은 혁신할 수 있다. 그래서 혁신의 기반은, 예, 개방성이다. 우리 사장님들이 개방하는 마음이 무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예를 들면 경동시장 아시죠? 서울에 경동시장 뭐 파는 곳일까요? 약재를 파는 곳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으면 경동시장을 갈 고객들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하고 손을 잡았을까요? 스타벅스와 손을 잡았죠. 스타벅스가 여기 중앙에 요렇게 그 중앙에 예전에 그 극장 했던 데 있어요. 극장 그 영화 극장 있잖아요. 동시 상영 이런 거 했던 분, 그런 곳. 동시 상영 아시는 분 계세요? 예, 두 편이 같이 나와. 어머,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가 봐요. 왜 나는 동시 상영을 할까? 네, 낮에 가서 그냥 밤에 나오는 곳이 거기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도 그런 영화관이었는데 폐쇄된 공간, 유휴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예요? 우리 스타벅스가 원래가 지역하고 상생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한다라는 이야기 합니다. 근데 이 공간을 열어줬어요. 경동시장이. 한번 해봅시다. 이게 개방성이거든요. 우리 필요 없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 유명한 브랜드가 들어오면 우리 죽습니다. 이런 것들 많거든요. 유명한 브랜드가 들어와서 우리는 죽고, 스타벅스만 크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여기는, 예, 일단은 경동시장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럼 같이 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 지금 이게 손님이거든요. 여기가 예전에 스크린 났던 곳이에요. 스크린 났던 곳인데 손님이 미어 터지죠. 예, 저도 커피를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더니 3시간 기다리래요. 말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텀블럭이라도 사자 했는데 텀블럭 기다리는 것도 계산도 한 100명은 줄 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못 사고 저것도 못 사고 커피 한 잔도 못 먹고 왔는데, 그래서 이 시장만, 이 스타벅스만 잘 되겠냐고요. 여기에 찾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 약재 시장에 찾는 손님들이 덩달아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상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힘만으로는 힘들면 그럼 기업하고도 손잡아야죠. 우리 힘만으로도 힘들면 뭘 해야 돼요? 잘 되는 스타 가게들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개방성을 갖고 협력의 구조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 힘은 자생력이 약할 수 있어요. 자생력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거든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자생력을 키우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고정관념으로 이제 열어놓지 않으면 뭘 할까요? 변하고자 해도 변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상생의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커피만 파는 게 아니고 문화를 파는데, 문화를 파는 공간 속에서 경동시장이라는 또 하나의 스토리를 같이 파는 거예요. 더불어서. 어때요? 우리 잘 되다가도요, 시장이 확 무너지는 곳들 있죠. 그런 곳들을 많이 봤어요. 그쵸? 여기 서울이 아닌 부산에도 그런 시장이 몇 개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개방성이 없어서 그래요. 특히나 우리 상인의 임원 여러분, 임원부터 시작을 해서 개방성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함께 따르는 상인의 회원들도 같이 개방성을 열어놓고 나서 따르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음가짐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은 또 하나의 문화를 또 파는 곳이에요. 전통시장은 문화를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2025년 유통의 트렌드를 잠깐 보면은요, 요거 옴니부어라고 뭔지 아세요? 옴니부어가 뭘까요? 자, 비싼 건 백화점에서, 반찬은 시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취향에 따라서 뭘까? 이제는 경험을 사는 거기 때문에 백화점만큼 시장도 붐벼요. 유명하면 미어 터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소비가 양극화되면서 똑똑한 소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뭘까요? 네. 디깅 문화라고, 이거는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 집이 맛있대, 부산에 있는 만두집이 맛있대, 그러면 제주에서 뭘 하러 와요? 만두 먹으러 와요. 특별한 일 없이 만두 먹으러 간단 말이에요. 우리 그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제주에서 일본에 점심 먹으러 갔다 와요. 항공료 쌉니다. KTX보다 싸요. 일본에 가서 점심 먹고 다시 들어와. 이런 것들이 어떤 문화라고요? 어떤 소비 행태? 요거 디깅 소비 행태. 맛있다라고 SNS에 올라오면 무조건 나도 가서 경험을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꼭 그것을 먹어서 맛이 아니고 경험하는 게 맛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가고 싶어, 먹고 싶어, 경험하고 싶어. 이런 소비형 행태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건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호떡 먹으러, 호떡은 부산에 먹으러 와야 되잖아. 그쵸? 부산에 호떡이 씨앗 호떡 한참 유명할 때도 그때 먹으러 온 사람 꽤 많았을걸요? 근데 그때는 그런 소비의 심리, 니즈를 갖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혼내니까 너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헛되게 소비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야, 너 참 인생을 재밌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대예요. 나 호떡 먹으러 자갈치 시장 갔어. 회 먹으러 자갈치 시장 갔다 왔어. 그러면요. 재밌게 산다. 야, 진짜 끝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러워하는 이런 주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숨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라멘 먹으러 일본 갔다 왔어. 오사카 갔다 왔어. 우리 제주도에서는 상해 갔다 왔어도 해요. 1시간 반이면 충분히 갔다 오니까. 편도 1시간 20분이면 충분히 갔다 오거든요. 왕복으로. 그러니까 난 상해 가서 거기에서 뭘 먹고 왔어.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이게 이런 티깅의 어떤 소비의 트렌드, 니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뭘까요? 우리가 방어 소비라고 해서 요즘에는 되게 경제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움츠린 소비의 행태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밥을 먹지 않아요. 근데 집에서는 밥을 먹어. 잘해 먹고 싶어요. 그럼 뭐가 유행해요? 밀키트가 유행하기 시작을 하겠죠. 만제품들이 유행하기 시작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소비의 행태로 변해가고 있고, 이런 거는 절대 이제는 변하지 않는 트렌드로 한 10년 정도는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이상적인 또한 소비의 행태들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소비의 양극화가 뭘까요? 편의점에서 3,800원짜리 점심을 먹다가 주말에는요, 백화점에서 30만 원짜리 디너 음식을 먹는 이런 소비의 행태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싼 음식을 먹는 사람은 늘 싼 것만, 비싼 음식을 먹는 사람은 늘 비싼 것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양극화가 돼 있어서 어떻게 해요? 퐁당퐁당 넘나들면서 소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돼지국밥 먹다가 여기 부산 백화점에서 10만 원짜리 디너 뷔페를 먹는 소비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소비자들의 니즈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니즈가 변하니까 소비 행태들이 계속적으로 변하는 거고, 이런 소비자들은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건데, 자, 이런 소비의 행태 속에서 우리는 우리 시장은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자극의 양극화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엄청 매운 거를 한번 먹고 엄청 슴슴한 거를 한번 먹어요. 나는 매운 걸 무조건 좋아해, 이런 이제 소비자들도 많지 않고, 슴슴한 음식을 무조건 좋아해, 이런 것도 없대요. 매운 거와 안 매운 거, 짠 거와 안 짠 거, 이런 것들도 퐁당퐁당 가면서 소비자들은요, 양다리 걸치기를 잘하는 거죠. 양다리는 연애할 때만 걸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소비할 때도 걸치게 양다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시대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은 전통시장, 우리 과거의 상가 지역들을 왜 찾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데, 왜 찾을 것 같아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험은 딱 각인됐어요. 경험은 각인됐는데 어떤 경험일까? 이것을 좀 고민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4가지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4가지로 찾아봤어요. 왜 우리 시장을 찾는지 4가지로 만들면 요거예요. 득템. 보니까 백화점에 없는 게, 마트에 없는 게 있더라, 이거죠. 시장만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포항에 갔어요. 포항에 갔는데 과메기를 먹으려고 이제 전통시장, 죽도시장을 갔습니다. 죽도시장 갔는데 딱 갔는데 과메기 아주 싸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쵸? 저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었어요. 근데 그것만 먹을 수가 없어. 여기 죽도시장 왔는데 또 뭘 먹었을까요? 한 개를 먹었어요. 근데 그거까지 먹었는데도 얼마? 2명이 먹었는데 한 개 먹고 과메기 먹고 막걸리 3병까지 먹었는데 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또 나오다 보니까 뭘 파느냐면요, 칼국수를 팔더라고요. 그거까지 먹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른 데는 없는 것들이잖아요. 시장에만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득템이에요. 이런 게 없을까 막 찾으면 아싸 하면서 막 기분 좋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시장에 계시니까 그냥 거기 같죠? 그게 그거 시장에 뭐가 별거 있겠어? 라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사람은
시장마다 다른 게 있어요. 이 시장 가보면 이 시장만의 이 고유함이 있고요. 네, 저 시장 가면 저 시장만의 고유함이 있어요. 거기에서 찾는 이런 것들이 엄청 재밌거든요. 자,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네, 로컬 경험. 지역마다의 다르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다양해요. 그래서 네, 시장은 뭐다? 관광지다. 네, 시장은 시장이 아니고 관광지예요. 자, 그리고 네, 사람 냄새. 요즘에 1인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시장에 오면 사람 냄새가 좋아서 정을 느껴져서 오는데 얼굴이 찡그려 있으면 어때요? 말이 추악하면 어떡해요? 사람 냄새에 상처받을 수 있어. 그래서 사람 냄새가 더 나게끔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즉석의 매력. 네. 오늘 만든 것을 바로 먹을 수 있다. 오늘 만든 것을 바로 택배로 보낼 수 있다. 요거거든요. 예. 자, 또 포항 얘기를 하는데 포항에 이제 쭉 가다 보니까 바로 아줌마가 과메기를 손질을 바로바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이게 호객행위를 잘하신다. 와서 사가세요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깨끗하게 해서 손질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걸로 주문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택배로 주문하고 오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안 사면은 다음에 언제 와서 사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소비자들이 우리 시장에는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런 소비자들이 엄청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 시장은 어떤 매력이 있어요? 우리 한번 자랑해 볼까요? 네, 우리 시장은 이런 매력이 있어요. 우리 시장, 이 시대에 맞는 우리 시장은 어떤 시장일 것이고, 그리고 어떤 매력을 갖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는가? 이거거든요. 마케팅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첫 번째 변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거에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던 우리 사장님들 이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과거에 생각이 멈춰있진 않는가? 변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은 갖고 있는가? 이게 변하려고 하지 않으면 고착되어 있는 우리 가게도 이제 북박이가 되어 있는데 생각도 북박이가 되어 있으면 큰일 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것만이라도 변하려고 노력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우리 가게, 우리 시장 하나씩만 좀 더 이렇게 고민을 해볼까요? 자랑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있어요? 네, 몰라요. 그래서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요. 우리 시장을 바라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점이 동일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오늘 보았던 곳과 내일 보았던 곳이 동일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가게에서 바꿀 수 있는 거, 바꿔보고자 하는 거 한 가지.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뭘 바꾸면 될까? 뭘 한 가지를 바꿀 수 있을까? 사장님들이시잖아요. 경영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게 뭐 하나 바꿔보지? 사소한 거, 조그마한 거, 쉬운 거 먼저 바꾸면 돼요. 뭘 바꿔볼까? 자, 우리 옆에 계신 사장님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게는 요거는 오늘부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사장님들이시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자, 옆에 사장님과 한번 주거니 받거니 소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바꿔보겠다. 자, 30초 톡 시작. 사장님 다 바꾸셨어요? 다 바꿔야 된다고요? 저 이런 사소함 있잖아요. 진짜 고객들이 오면은 내가 먼저 미소를 지면서 응대해보겠다. 이거 사소하잖아요. 말투라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거 사소하잖아요. 우리 상인 내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딴지 걸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꾸 딴지 걸면 하기 싫어지니까 딴지 걸지 말아야 되겠다. 자발적으로 좀 움직여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20년 정도 여기서 장사를 했는데 내가 20년 전 사고와 지금 사고는 동일하지 않을까? 그럼 생각을 좀 바꿔볼까?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죠?
아주 큰 변화를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그만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떠세요? 힘들어요? 아니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뭔가 그래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 오신 분들이 문제지. 그죠? 여기 교육 안 받는 분들이 뒤에서 딴지 더 걸어요. 아닌가? 이렇게 참여 안 하는 분들이 막 동문서답하고 이러더라고요. 상위 내에서 교육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교육받은 분들은 조금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상위 내에서 뭐 저기 행사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동참했던 분들은 같이 동참합니다. 근데 안 했던 분들이 자꾸 뒤에서 막 딴지 걸고 뭐 이게 뭐 하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오늘 이제 왔던 분들은 꼭 올걸요? 이런 자리에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진짜 우리 시장의 변화는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변하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 마음과 옆에 계신 우리 상점들은 가게들은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 협업 상생의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자력으로 힘드니 상생의 구조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변하면서 우리 시장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전반적인 이야기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맞습니까? 네. 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한 편을 우리 사장님들에게 선사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자, 우리 부산에도 해운대나 이제 광안리에서 보면은 어때요? 석양이 아름답습니까? 좋아요? 일출이 아름다워요? 석양이 아름다워요? 일출이 아름다워요. 네. 자, 우리 제주도는 제가 고향이 제주도라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도는요 부산하고도 이렇게 경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주도를 찾는 첫 번째 이유가 자연경관이 아름다워서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가만히 보면 제주도 자연이 예뻐요. 아름다운데 제주의 하늘이 너무도 예뻐요. 근데 제주의 노을, 석양이 또 아름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에 제가 노을을 가지고 왔어요. 도종환 시인이 정치를 12년 동안 하다가 다시 시인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이제 집필을 해서 만든 그 시집 중에 나온 책인데요. 그러니까 시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노을을 기반으로 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낭송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낭송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노을 도종환. 그대가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능송아보다 더 진한 노을은 그대 뒤에 있었다. 그대가 기진맥진하고 있을 때 감빛 노을의 어둠의 먹물이 흘러들고 있었다. 그대의 한쪽 무릎이 주저앉을 때 노을은 한쪽 가슴이 까맣게 타고 있었다. 포기하지 마라. 제가 된 하늘 위에 사리 같은 별이 뜬다. 그 별이 더 많은 별을 불러올 것이다. 땀방울에 섞인 눈물을 닦고 허리를 펴라. 어둠 속에 어둠만 있는 게 아니다. 저녁바람도 초승달도 모두 그대 편이다. 우리 사장님들, 우리 시장에 그리고 상가의 이 변화, 그리고 고객들에게 주려고 하는 경험, 이것을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를 유지를 한다라면 우리 진짜 대한민국의 국민이 고객이 될 것이고 전 세계의 글로벌한 이 사람들이 고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한국을 대표하는 이런 부산의 시장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이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음의 문을 열고 변화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은 더욱더 발전하고 지속 가능한 우리 시장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